지금 이 순간 지구에는 그 어떤 공룡보다도 큰 동물이 살아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요? 아닙니다. 목 긴 브라키오사우루스보다도 큽니다. 바로 대왕고래입니다. 몸길이는 30m에 육박하고 무게는 웬만한 대형 여객기와 맞먹습니다. 심장 하나가 작은 자동차만 하고 그 심장 뛰는 소리는 3km 밖에서도 잡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집이 대체 뭘 먹고 이만큼 자랐을까요? 거대한 물고기? 아니면 다른 고래? 자, 놀랍게도 손톱만 한 걸 먹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걸 먹고 삽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심장부터 목소리까지 상상의 눈금이 하나씩 고장나는 여행이 될 겁니다. 크기부터 제대로 실감해 봅시다. 대왕고래의 몸길이는 최대 30m에 이릅니다. 농구장 하나가 28m쯤 되니 코트 끝에서 끝까지 누우면 머리가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무게는 최대 150톤 안팎. 아프리카 코끼리 25마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무게입니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동물을 통틀어 대왕고래가 가장 큽니다. 그 거대했다는 공룡들조차 대왕고래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덩치만 큰 게 아니라 오래 살기도 합니다. 수명은 보통 80년에서 90년으로 사람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대왕고래 한 마리는 우리 할머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바다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몸집은 육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무게를 뼈와 다리가 못 버티거든요. 코끼리보다 몇십 배 무거운 몸을 다리 4개로 받치려 들면 스스로의 무게에 깔려 부서지고 맙니다. 오직 물이 몸을 사방에서 떠받쳐주는 바다에서만 이런 크기가 허락됩니다. 대왕고래를 이만큼 키운 건 결국 바다라는 무대였습니다. 몸이 이 정도로 크면 안에 든 부품들도 하나같이 상식을 벗어납니다. 먼저 심장. 무게가 약 180kg, 작은 자동차만 합니다. 한 번 뛸 때마다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밀어내는데 그 박동을 무려 3km 밖에서도 감지할 수 있어요. 심장에서 뻗어나온 대동맥은 사람이 기어서 들어갈 만큼 굵고요. 이 심장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캐나다 해안으로 죽은 대왕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왔는데 한 박물관이 그 심장을 통째로 꺼내 보존하는데 성공합니다. 장정 여럿이 매달려 겨우 옮긴 커다란 안락의자만 한 심장이었죠. 지구에서 가장 큰 심장을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으로 두 눈에 담게 됐습니다. 혀도 만만치 않습니다. 혀 하나 무게가 약 4톤. 코끼리 한 마리 무게가 대왕고래한테는 그냥 혓바닥입니다. 입을 쫙 벌리면 그 안에 사람 수십 명이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자, 물론 걱정 마세요. 목구멍은 의외로 좁아서 삼키고 싶어도 사람은 못 삼킵니다. 입이 벌어지는 방식도 놀랍습니다. 아래턱부터 배까지 주름이 아코디언처럼 잔뜩 잡혀 있는데 먹이를 삼킬 때 그 주름이 쫙 펴지면서 목 아래가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한 입에 들이켜는 물의 양이 자기 몸무게보다 많을 정도예요. 자기보다 무거운 물을 한 입에 삼켰다가 물만 도로 뱉어냅니다. 이제 아까 미뤄둔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거대한 몸은 대체 뭘 먹고 유지될까요? 정답은 크릴입니다. 손톱만한 아주 작은 갑각류죠. 여기에 이 이야기에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상식대로라면 큰 동물은 큰 먹이를 먹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대왕고래는 정반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축에 드는 먹이를 먹습니다. 비결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크릴을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간 굶어 죽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 크릴대와 바닷물을 통째로 왈칵 삼킨 다음 수염처럼 촘촘한 판으로 물만 쏙 빼내고 크릴만 걸러 먹습니다. 성체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크릴이 많게는 약 4톤, 마리수로 따지면 하루에 4천만 마리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몸을 가장 작은 먹이를 상상도 못할 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한 입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물리학이 숨어 있습니다. 자, 대왕고래가 크릴대를 향해 입을 벌리고 돌진하면 한 번에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양의 바닷물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순간 받는 저항이 얼마나 큰지 힘차게 돌진하던 고래가 거의 급정거하듯 우뚝 멈춰섭니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한입이자 가장 격렬한 한입입니다. 그래서 이 한입은 에너지를 왕창 쓰는 도박이기도 합니다. 크릴이 충분히 빽빽하게 뭉쳐있을 때만 겨우 본전을 넘기거든요. 대왕고래가 아무 데서나 입을 벌리지 않고 크릴이 구름처럼 뭉친 자리를 신중하게 골라 돌진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동물이 한 입 한 입을 개상이 두드리듯 아껴 쓰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왕고래의 이 왕성한 식사가 알고 보면 바다 전체를 기름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크릴을 잔뜩 먹고 수면으로 올라와 볼일을 보는데 그 배설물에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플랑크톤이 늘면 그걸 먹는 크릴이 늘고, 크릴이 늘면 다시 고래가 배부르고요. 고래가 많을수록 크릴도 많아지는, 언뜻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고래 펌프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동물이 바다 전체를 먹여 살리는 정원사 노릇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폭발적인 에너지는 새끼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대왕고래의 젖은 지방 함량이 35%에서 50%에 달합니다. 우유라기보다 거의 크림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이 진한 젖을 먹은 새끼는 하루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붙어요. 1시간에 4kg 넘게, 자는 동안에도 쑥쑥 큽니다. 시작부터 남다릅니다. 갓 태어난 새끼가 벌써 몸길이 7m, 무게 2-3톤. 세상에 나오자마자 웬만한 다 자란 동물보다 큽니다. 어미 뱃속에서 10달 넘게 자란 결과죠. 그렇게 태어난 새끼가 진한 젖을 먹고 하루 100kg씩 불어나 생후 6개월이면 몸 길이가 태어날 때의 2배가 됩니다. 지구상에 이보다 빨리 자라는 생명은 없습니다. 목소리마저 지구 최고입니다. 대왕고래가 내는 소리는 최대 188dB, 바로 옆에서 이륙하는 제트기가 140dB쯤 되니 그보다 훨씬 큽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이 대왕고래예요. 사람 귀에는 잘 안 잡히는 낮은 저주파라 바닷속을 수백 킬로미터까지 뚫고 나아갑니다. 저 멀리 있는 동료에게 안부를 전하고 짝을 찾는 신호죠. 여기서 좀 짠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구 최대의 목소리로 하는 말이 대부분은 사랑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대왕고래는 무리를 짓지 않습니다. 대개 홀로 혹은 잠깐씩 짝을 이루어 저 넓은 바다를 떠돌아요. 그러니 짝을 만나려면 목소리를 최대한 멀리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저음이 수백 킬로미터를 건너 다른 대왕고래에게 닿고 그 소리를 들은 상대가 며칠을 헤엄쳐 찾아옵니다. 텅 빈 바다에서 오직 목소리 하나로 서로를 찾아내는 거죠. 가장 크고 가장 외로운 동물이 부르는 가장 멀리 가는 노래입니다. 이만큼 압도적인 동물이니 바다에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죠? 그런 대왕고래를 거의 멸종 직전까지 몰고 간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20세기 들어 배와 작살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류는 느리고 거대한 고래를 본격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몸집이 크다는 건 사냥꾼에게는 그만큼 기름과 고기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특히 대왕고래는 몸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냥꾼들에게는 그야말로 바다에 떠다니는 노다지였죠. 배 위에서 곧바로 고래를 해체하는 공장식 포경선까지 등장하면서 사냥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거기에 작살 끝에 폭약을 달아 쏘는 방식이 등장하자 사냥은 일방적인 학살로 바뀝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힘이 세도 멀리서 날아와 몸속에서 터지는 폭약 작살 앞에서는 30m짜리 몸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1931년 단 한 해에 전 세계에서 약 3만 마리의 대왕고래가 목숨을 잃습니다. 한 해에 3만 마리를요? 남극해에서만 20세기 내내 수십만 마리가 잡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한때 바다를 가득 채웠던 대왕고래는 개체수가 약 2,000마리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원래 수십만 마리였던 것이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2,000마리로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지구에서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996년 국제사회가 마침내 대왕고래 사냥을 전면 금지합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아슬아슬한 시점이었죠.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 대왕고래는 아주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으로는 10,000마리에서 25,000마리 정도. 옛 영광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2,000마리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보전의 드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요즘 대왕고래를 위협하는 건 작살이 아니라 빠르게 오가는 대형 선박과의 충돌, 그리고 기후 변화입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유일한 먹이인 크릴이 줄어드는데 가장 큰 몸이 가장 작은 먹이 하나에만 매달려 있다는 건 그만큼 뼈아픈 약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대왕고래는 여러모로 극단에 서 있는 동물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몸을 가졌고 가장 작은 먹이를 먹으며 가장 큰 목소리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한때 우리 손에 가장 크게 무너졌다가 지금은 우리 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먼 바다 어딘가에서는
자동차만 한 심장 하나가 느리게 뛰고 있을 겁니다. 3km 밖까지 울리는 그 박동이 언제까지고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거대하고 조용한 노래에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고래를 부탁해였습니다.